반갑습니다. 네, 다양교대에서 문경입니다.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사나 처음 만난 게 한 11년 전, 2013년도에 처음 만났고 사업으로 만났던 건 아니고 제품으로 먼저 만났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아팠고 저도 그때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이렇게 약을 먹고 있었고 뭐 가족이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아파도 되나 싶게 좀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30대 초중반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일찍 제가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건강을 잃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냥 당연히 건강은 주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른 나이에 이제 가족 부모님들 포함해서 다 이제 아프시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관심이 많게 되는 상황이 오였죠. 그래서 이제 지인분이 우연히 이제 영양제를 챙겨서 아이들 먹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소개받았던 게 유산하고 그때 이제 받았던 연락처 하나 들고 나오면서 제가 정말 그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컸던 때라서 그 소개를 받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 연락처에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전화로 제품을 구매를 처음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 50만 원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전화 상담으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가능했던 게 그분이 참 일단 상담을 잘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그 영양제를 아이들한테 먹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돌을 갈아 먹여도 그 정성으로 먹으면 좋아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알람까지 맞춰놓으면서 아이들한테 먹였으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의 이 훌륭한 제품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먹이는데 안 좋아질 수가 없었겠죠. 좋아졌는데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먹일 수밖에 없게끔 저를 관리하셨어요. 그 상담만으로도 뭔가 이 사람 믿고 먹으면 좋아질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왔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사실 전화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매일 전화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전화만 뜨면 왜 이렇게 자꾸 전화해?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소리도 까락까락 해가지고 이러면서 전화하고 별로 빵 터졌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받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줬어. 왜냐면 내가 먹이고 있는 이게 내 아이한테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제가 그분 전화를 기다리게 되는 이게 한 1, 2주 지나니까 요 시간대쯤엔 항상 왔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의 루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는 거. 시간도 기억해요. 딱 저녁 8시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 먹고 치우고 딱 돌아섰을 때 시간대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맞춰놓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좋아지니까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제가 이제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뭐 헬스피 파이버즈 정도밖에 안 먹다가 리셋을 경험하면서 이제 제가 갑상선까지 좋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분이 전화로만 상담을 하니까 계속 가이드를 하다가 계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극 I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낯선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진짜 안 만나고 싶은데 전화를 매일 했잖아요. 한 달을 넘게 매일 하니까 그냥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나서 그 처음 만난 날 그 자리에서 보상 플랜을 듣게 되고 집에 갔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보상 플랜이 머릿속에 동동동동 떠다니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정확히 다시 만나서 그분한테 다시 보상 플랜을 듣고 그날 이제 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13년도 4월이에요. 4월 달에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사업자로 가입을 한 거죠. 가입을 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단어 사비자. 제가 이제 사업자로 가입은 해놨으나 제품은 먹고 쓰고 있지만 이제 사업은 제대로 이렇게 뭔가 결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말을 잘 들어야 잘 듣게 생겼죠. 그래갖고 계속 뭐 하자 하면 그 거절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서코를 이제 듣게 됐고 그 당시에 7주 과정이었는데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홈미팅이라는 곳에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유산화가 좋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1박 2일 신규 세미나 거기에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사실 그 사이에도 계속 오라고 했는데 온갖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참 기발하게 아이디어를 그렇게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핑계 대고 안 가다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이 핑계 대는 게.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또 가자고는 안 하겠지. 그래서 알았겠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어떤 충격들을 받게 되죠. 너무 사람들이 밝고 희망적이고 이런 모습에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고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지면서 이제 사업적인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말뿐인 결단이 아니라 진짜 결단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게 그로부터 한 9년 정도의 지금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시간, 그날 그 신규 세미나를 결단한 그날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스템을 빠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스포너님이 리더님 거기 오실 거예요 라고 저한테 먼저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가서 왔어요. 나중에 스포너님이 너 거기 있었어? 이러실 정도로 그래서 진짜 그게 나의 진정한 결단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9년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제 사업을 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최적화된 회사 같다 보이나요? 아니,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안 보이면 도대체 10년 전에 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네트워크 잘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거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았어요. 정말 뭐 말도 당연히 못했고 낯가림도 심했고 사람을 많이 알지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뭐라도 잘 맞고 좀 자신만만했으면 좀 노력이라는 걸 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을 처음 결단하고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 사업하고 하나도 안 맞아.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사업 설명 때도 늘 얘기하지만 저는 형제자매도 없어요.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샤파가 팔 언니도 없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유산화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제품력 봤죠. 저와 아이들이 제품력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랑비에 옷적들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업 그런 설명 같은 거에 유산화의 비전을 충분히 받쳐 너무 좋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는 잘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겠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하는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고민보다 좋은 게 더 큰 거야. 이 일이 막 목은 일단 다 건강해질 것 같고 돈도 벌 계속 그 동그라미가 머릿속에 떠다니면서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매일 떠올라가지고 막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제 스스로한테 했던 그 어떤 뭐 약속 뭐 이런 목표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래 난 남들보다 무조건 오래 걸릴 거야. 그게 뭐 천천히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지금 출발선 자체가 이 일을 잘할 것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난 뒤에서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걸 탓하지 말자 내 스스로한테. 대신에 그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자. 이거를 딱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이제 늘리면 이렇게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마이스토리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소비자 상담 하나 하는 거 이런 거를 봐도 못하잖아요. 제품을 먹는다고 하면 덜덜 떨려 여기서부터.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뭘 물어봐야 되지? 말도 못 걸겠고 하물며 누가 소개시켜줬대. 전화를 할까 말까 100번 고민해. 막 이런 성격이니까. 근데 그렇게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본을 막 써가지고 그거를 막 계속 혼자 연습해서 내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서 내가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는 게
이렇게 내가 만약에 고객이랑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한테 제품을 먹을까? 이거를 계속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제가 파트너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못하겠대. 이유는 하나, 내 목소리 내가 못 듣겠대.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핸드폰에 지금이야 뭐 이런 블루투스 있고 하지만 그때는 이거 뭐야 이런 거 뽀뽀했잖아요. 처음에 재생 눌렀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뽑아버렸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처음에 쉬어가지고 진짜 너무나 몰라서 내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인지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마이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다 연습해서 녹음하고 들어보고 설거지하면서 듣고 청소기 밀면서 듣고 그렇게 막 허공에 대고 혼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연습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스폰서님 바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저분 옆자리에 있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야. 막 어떻게든 핑계내가지고 저기 옆에 가서 앉고 싶다. 왜? 수다 떨려고 앉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전화통화로 소비자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고 이분이 다이어리 펼쳐놓고 쓸 때 뭐 적는지 보고 싶고 그런 거를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시스템이 좀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알아서 알려주고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스폰서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적 없어요. 전 못 배웠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아니 알아서 가서 배워야지 지금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 뻔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스폰서님하고 그 까랑까랑 나 안 맞지만 친해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스폰서님한테 배워서 그거를 따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이 일하고 안 맞는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이게 옛날에 한 4, 5년 전쯤에 스폰서님이 자꾸 앞에서 강의하다가 대본을 보셔가지고 제가 그거 좀 안 보고 하시면 안 돼요. 너도 내 나이 대봐. 그랬는데 딱 4년, 스폰서님하고 4살 차이 나거든요. 4년 지나니까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막 녹음을 맨날 듣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것도 옛날에 되게 이제 많이 좀 시스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막 놀이터에 가서 동네 엄마들 친해지려고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애를 막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는 애를 일부러 데리고 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데 얘가 너무 진상이어서 도대체 사람한테 옆에다 말 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 없이 놀이터에 갔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거기에 놀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괜찮아, 너무나 일어나. 애는 없어. 미친 것 같죠? 왜 애가 자꾸 얘를 키워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 하겠고 나중에 사람 사귀려고 나간 건데 애는 그냥 어린이집에 두고 혼자 막 그러다가 이게 동네 소문나면 안 되잖아. 약간 이상한 여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차를 타고 굳이 남의 동네 가서 남의 아파트 가서 그렇게 했어요. 거기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아파트에 가서 어떤 분하고 친해져서 소개받은 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막 실버가 되고 이렇게 진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난 그렇게까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 파트너분 중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거를 하라고 생각해 하면 저는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더 싫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혹시 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보셨어요? 진짜 여기 다 김포잖아. 9호선 타보셨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저 옛날에 허공에 떠서 가거든요. 발을 놓을 자리가 없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이 사람들한테 눌려서 내가 들려가지고 김포강까지. 그걸 매일 한다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게 더 싫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게 더 싫어. 갇혀있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회사에 막 얽매여서 이게 더 싫어. 차라리 그거 하느니 이거 연습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연기 같지만 애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서 하루 종일 할아버지 흔들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난 그게 더 쉬운 것 같아 차라리. 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내가 한 2년, 3년, 목표하고 5년 이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할 줄 알게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자꾸 낯이 익으니까 저 놀러가도 되냐고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을 좀 사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또 후속을 통해서 사업자로 이제 안내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거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스폰서님이 명단 작성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적었던 게 6명이었거든요. 물론 다 적진 않았어요. 제 나름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 연락 끊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러면서 빼긴 했지만 그래도 적은 게 6명. 스폰서님이 진짜 그때 한숨 쉬었던 게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봤는데 제가 골드 가기 전에 오토로 관리하던 소비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울면서 오토 관리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서류로 또 해야 되던 시절이어가지고 맨날 서류 잘못 써서 빵꾸 맞고 이래가지고 이놈의 서류 좀 그만 쓰고 싶다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맨날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서 잘못 돌리고 이 사람 이 사람한테 가고 맨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비자를 관리하면서 왜냐면 워낙에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제품 전달에 조금 그때 제가 자신이 있었나 봐요. 내가 제품의 효과를 봤으니까. 그래서 제품부터 해서 이제 사업자를 이렇게 끌어냈던 그런 쪽인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100명씩 관리하지 마세요. 제발 맥시멈 20명이 딱 좋아요. 20명 넘지 마시고. 안스폰서님도 항상 20명 정도 말씀하시잖아요. 열에서 20명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때 방법을 제가 이제 잘 몰랐고 어제 워낙에 좀 사람 만나는 것부터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쭉 오면서 그분들의 소개로 딥스를 내리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거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 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 약속. 기본적으로 시간 안 지키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되면 그냥 마음이 내려놔요. 세 번째 정도 약속 안 지켰으면 말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모. 이 비즈니스에서 특히 외모가 중요한 게 이 일이 보여지는 사업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사업이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홈미팅에 갔을 때 아기를 키우던 상태에서 갔으니까 늘어진 티셔츠에 레깅스 입고 맨날 여기까지 올라오게 내려오는 티셔츠 입고 막 갔었는데 스폰서님 제발 이 레깅스 좀 안 입고 오시면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그 수당을 받은 걸 모아서 시스템 목장을 사가지고 그냥 그 한 벌로 꼭 뺐던 것 같아.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주급 한 번 받으면 그걸로 가서 블라우스 하나 더 사고 그 다음에 주급 받으면 그걸로 가서 뭐 치마 하나 더 사고 그래서 교차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모부터 바꿨고 또 하나는 리스탯인데요. 제가 항진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48kg 정도 나갔었어요. 사람 몸무게가 아니라 살 수가 없어. 뭘 들 수가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병원 가서 약을 먹으니까 살이 급격하게 쪄가지고 키가 있는데 또 살이 쪄버리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남성분들 옷이 아니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복 코너에 가서 옷을 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먹으면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다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안 좋으니까 속이.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래 유산을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내가 내 몸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가서 자신 있게 말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단계를 우주했어요.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완전히 그런 거였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이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로 변화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드러나게 못하면 나는 진짜 사업이 어렵다 해가지고 1단계 우주했는데 일단 살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잘 살아있죠. 그리고 되게 건강해져요. 그때가 제 외모에 완전 진짜 피크를 찍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5주 정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자신 있게 이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어떤
내 자신의 모델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쭉 해왔고, 그래서 시간 약속, 외모 외모 관리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말과 행동의 일치. 저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로는 계속 한대. 근데 돌아보면 안 해. 분명 이번 주부터 오는데 안 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T라고 하잖아요. 저 F예요, 참고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되는 그런 모습 세 가지가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다시 신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해도 자신 있어요. 그게 막 후회되거나 이런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한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좀 더 비즈니스답게 할 것 같아요. 왜 우리 일의 성격이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 비즈니스와 경계가 약간은 모호한 이러한 좀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몰라서 좀 더 관계심이나 소통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다면 비즈니스적인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고, 제가 해보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잖아요. 관계는 저절로 잘 돼요. 그래서 안 될 때 자꾸 관계 막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비즈니스를 더 하시면 내가 성장하고 뭐 그 같이 이렇게 나아가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분도 성장을 하면 알아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비즈니스답게 비즈니스를 하겠다.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까지도 저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현장 미팅 멘트 노하우 덜덜덜덜 떨면서 비즈니스 했던 제가 멘트 노하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멘트 한마디에 이 사람이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될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 말을 이분한테 할 때 내 눈빛, 내 표정, 내 자신감, 이게 얼마나 전달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엄청난 막 맨날 항상 질문하세요. 그때 클로징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뭐라고 받아쳐야 돼요? 막 이런 질문 되게 주시는데, 그때 뭐 멘트 엄청난 걸 한다고 해서 그분이 뭐 마음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내 눈빛, 내 표정.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전화로만 상담을 했는데 제품을 제가 50만 원 넘게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때 스포너님이 마지막에 고객님 뭐 누구도 했는지 제가 아이들만 관리한 게 수십 년이 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좋아지지 않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고객님 저 믿고 먹이시면 아이들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그런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멘트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포츠님이 그렇게 던져놓고서 집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했대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죽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또 떨렸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매일 전화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던져놓은 게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자신감 있는 멘트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멋들어진 멘트보다는 후속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후속 관리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연락 오는 거를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 거야. 그 느낌은 내 감정의 변화도 느껴봤으니까 이분이 처음에 탐탁지 않아 해도 괜찮아. 그런 거에 막 뭐 하지 않아.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계속 하면서 후속 관리에 집중을 해서 사업자분들도 회사를 그렇게 늘려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컨택시 중요한 점이라고 하셨는데, 컨택할 때 중요한 게 상대방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한테, 내가 이 사람한테 책임감 있게 정말 자신 있게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올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게 컨택시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거지. 이 사람이 잘할까? 이 사람이 잘할까? 이거는 의미 없어. 저도 초반에는 주변에 사람 되게 많아. 엄청 욕심 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내 밑에 A라인 딱 들어오면 그냥 끝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대박, 우리 흔히 대발이 이런 분들 컨택했어도 못 버티고 그냥 그만두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생각보다 나는 이거를 가입을 안 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 못하겠어,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게 내가 가이드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모습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저는 사자성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순간 제가 골드쯤부터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두 개의 사자성어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뭘까요? 역시. 두 번째는 측은듯이. 전 딱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마음만 딱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소비자가 나 좀 내 전화 불편해하는 것 같아도 나는 괜찮은 게 뭐라고? 나도 그래 봤으니까. 입장 바꾸면 그 입장 충분히 이해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왔는데 너나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왜 나도 처음에 누가 내가 유사나 제품력을 그렇게 흠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너 이 비즈니스 나랑 할래? 그러면 너 나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아. 은근 끈질겨. 할 때까지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역지사지 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관계적인 부분에서 스폰서님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왜 그러시는지 충분히 이해되고, 파트너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다 이해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입장을 바꿨는데 난 저렇게 안 할 것 같아. 막 이럴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치면 되지. 그래, 모르는 네가 안타깝다.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그냥 그 언니가 안 됐다. 그냥 이런 마음. 그리고 이 안에서의 관계도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좀 안타깝게 가볍게 생각하면 다 이해되고 화낼 것도 없고 그걸로 막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많이 할 것도 없고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은 역지사지와 측은지시. 요거면 이 비즈니스 저처럼 10년 넘게 해도 그렇게 뭐 크게 상처 안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막 엄청 잘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여기 그 김포 홈미팅 스케줄에 보면은 이렇게 다 주제랑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혹시 제 주제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 제 주제 뭐라고 써 있었는지 꾸준함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무슨 멘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했는데 난 왜 꾸준함일까? 먼저 생각해봤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특별함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강경민이라는 사람이 딱 떠올렸을 때 뭐가 하나가 확 올라오는 특별함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왔구나라는 또 생각도 했어요. 왜? 이 일이 특별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었으면 저는 애진작에다가 떨어졌겠죠. 근데 특별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고 싶었던 거고, 왜 내가 다른 걸로 이만큼 해나갈 그럴 도구를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너무 뭐 할 줄 아는 거 없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더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특별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거를 제가 가장 이렇게 현실판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 물론 저보다 능력 다 출중하시고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보다 더 멋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본인이 셀프 점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까지 어떤 방법치들을 찾아가면서 하신다면 누구나